안녕하세요, 헤드헌터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국내 탑10 서치펀 프로엔즈 코리아 대표님을 모시고 면접 관련된 팁을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팀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면접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자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대표님께 질문지를 드렸는데 그 순서대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접 전날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면접 보는 회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소리내서 3분 내에 그 Q&A 방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면접을 피면접자로 참여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연습을 안 하고 가게 되면 정말 버벅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소리내서 3분 내에 명쾌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 면접장에서 정말 막힘없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면접 전날은 최근 제가 면접 보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언론 기사나 또 경쟁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좋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당일 긴장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조용한 공간 또는 출퇴근하는 전철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1, 2분 내로 명상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실제로 면접관 분들이 특히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있을 때는 다들 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인터뷰 보듯이 나도 당신들을 인터뷰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 마인드셋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높은 분이 와도 그분하고 나는 심리적으로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뷰 볼 때는 되게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시작할 때 그 물 한 잔을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긴장도 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약간의 그 미소를 짓는 웃는 모습도 보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에서 감점되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인상에서 감점되는 행동은 많은 그 피면접자들이 대부분 긴장해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면접관과의 시선을 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는 항상 그 면접관의 눈과 코, 인중이라고 그러죠. 그 사이를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면서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2명이나 3명이다.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눈과 인중을 이렇게 한 번씩 눈도장을 찍듯이 봐가면서 답변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경우 있어요. 부끄럽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긴장해서 말을 더듬더듬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면접에서 감점이 되는 행동이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기소개는 뭐 각자 나름대로의 그 개성과 장점을 임팩트 있게 말씀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단적인 예로 AI 시대의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AI형 인재 김성중입니다. 뭐 이런 소개 괜찮고요. 뭐 또는 저는 3번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면접관들이 이분은 정말 어떤 결과를 낼 줄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5번째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상 질문에 대한 Q&A 방식으로 3분 내로 답변하는 연습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소리 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 당황하지 않고요. 2번째는 결론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형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3분 내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상 질문이 많다, 이런 경우는 핵심 키워드를 2-3개를 딱 잡아 가지고 그 핵심 키워드에 맞게끔 그것만 딱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원 동기를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 동기를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면접관들은 그 지원 동기의 어떤 신뢰성, 진실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듣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정말 로열티가 있느냐, 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친구인가, 후보자인가, 이런 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지인 딸이 기업의 제 지인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유명한 기업의 그 ESG 활동의 결과로서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 그걸 통해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과 신뢰성을 보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원 동기도 괜찮고요. 또는 뭐 TV 광고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진숙하고 신뢰감이 가는 그런 기업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반드시 기사에 지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이런 답변을 한다면 좀 진정성이 있겠죠. 다음 질문은 직무 경험이 부족한 대리급 이하 지원자는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 대리급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력이 4년 내지 5년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겠죠. 그랬을 때는 면접관 앞에서 제가 아직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6개월 내에 캐치업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제가 대학교 때 알바나 또는 동아리의 활동 서클 이런 데서 회장 또는 총무를 해서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런 리더 역할을 통해서 협업의 중요성과 협업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라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면접관에게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관님이 아무래도 그 질문에 난이도가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슬쩍 보완 차원에서 그 힌트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답변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순발력과 센스를 체크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시 답변을 하지 말고 한 3초 정도 잠깐 침묵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안으로 반드시 풀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가서 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9번째는 면접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라면 근본 기사에서 채용 예정인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획 또는 전략 기획 요 대리과장급 이 포지션에 기사의 그 회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인재상을 오히려 역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드렸던 제 경험들이 기사의 비전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꼭 기사에 입사해서 성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답변 태도는 뭘까요? 면접관들도 역시 그 회사의 어떤 중요한 임원이거나 팀장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직 사유를 물어봤을 때 현재 회사에 다니는 보스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회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을 마이너스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결국은 이 친구를 만약에 뽑으면 나중에 옮길 때 또 현재 회사에 대한 문제점만 나열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그런 태도는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면접에서 꼭 한번 보여줘야 할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면접에서 꼭 한번 보여줘야 할 문장이 있다면 저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D-Day 안에 반드시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라는 그 업무 완결형 인재라는 것을 좀 어필하면 면접관들께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도 면접관으로 많이 면접을 봐왔는데요. 후보자가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로 면접에 임하는 경우 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슈퍼스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어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면접관이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다가 저 친구가 들어오면 회사에 좀 네거티브 악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면접관 앞에서는 이런 열정이나 본인의 어떤 책임감, 스마트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이 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슈퍼스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게는 서너 명, 많게는 10명에서 20명의 조직이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게 회사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팀원으로서 기존에 있는 분들과 잘 화합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워크에 큰 기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면접 관련한 다양한 인터뷰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유튜브를 한 번 더 찍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재밌는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터뷰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헤드헌터 마이클이었습니다.